메이데이를 맞아 미 전역에서 반이민, 반노동, 반환경을 비롯한 트럼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동맹 파업과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끝이 난 가운데 역대 최다 투표자 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4.29 폭동 25주년 행사를 통해 LA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과 커뮤니티 간의 화합의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LA 다저스의 선발 류현진 선수가 필라델피아 필리스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일 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메이데이를 맞아 미 전역에서 반이민, 반노동, 반환경을 비롯한 트럼프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동맹 파업과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이후 최대 규모의 반트럼프 시위로 극우 정책에 대한 풀뿌리 저항 운동이 본격화될 것인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메이데이 국제노동절을 맞아 미 전역의 대도시들에서 노조와 이민, 민권단체들이 연대해 대규모 반트럼프 시위를 벌였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 이르는 미 전역에서 서비스 국제노조연맹 등 노조단체, 매닐랭귀지 원보이스를 비롯한 이민단체, 민권단체들이 연대해 반이민, 반노동, 반환경 등 트럼프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으로 2만 명이나 몰려나왔고 워싱턴 DC와 필라델피아, 로스앤젤레스 등에는 수천 명이 일터 대신 거리로 나와 피켓을 흔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민자 출신 업주들을 중심으로 상당수 대도시 업소들은 이민자들을 지지하기 위해 하루 문을 닫거나 유급 휴가를 주고 시위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시위 참석자들은 티셔츠나 피켓에 "우리는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우리 모두 이민자들이다.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자는 구호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과 반노동, 반환경 정책을 성토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지부청사나 지역정부 출입문을 가로막는 격한 항의 시위를 벌이다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거의 유일하게 추방 공포 전략으로 불법 이민은 물론 합법 이민까지 대폭 감소시켜 보수 강경파 지지 세력으로부터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3달 동안 미리국 체포자들을 지난해에 비해 72%나 급감시켰으며 난민 허용자들도 80%나 대폭 줄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3달 동안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통해 2만 1,500여 명을 체포했는데 절반은 범죄 기록 없는 단순 불법 체류자들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추방유예 받은 다카 드리머들도 각종 법 규정 위반을 이유로 보호신분을 박탈하고 추방했거나 구금 추방 절차에 넘겨놓고 있습니다. 노동, 이민, 민권단체들은 이번 메이데이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시작으로 이민, 노동, 환경 등과 관련된 극우 정책에 대한 풀뿌리 단체들의 저항운동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투표가 어제 끝이 난 가운데 역대 최다 투표자 수 기록을 세웠습니다.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에서도 9,584명의 유권자들이 참여하면서 사상 최다 투표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18대 대통령 재외선거 당시 17.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LA 총영사관 외에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에 설치된 추가 투표에 많은 유권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추가 투표소에는 사흘 동안 3,613명의 유권자가 몰려 지난 20대 총선 당시와 비교해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자 수가 증가한 것은 선거에 대한 재외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인터넷을 통한 신고 신청, 영구 명부제, 추가 투표소 도입 등 투표 편의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이 48,487명, 투표율 71.1%로 투표자 수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 LA 폭동 25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그 현장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and to send a message of love, to send a message of harmony, of peace, of understanding. Because racism is no good. It's no good for Koreatown, it's no good for Los Angeles, and it's no good for United States. 작년에 이 이벤트 와가지고 처음 알게 됐었는데 그렇게 인종차별이랑 있었다는 게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놀랐는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손잡고 그 커메모레이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뜻깊고. Let us walk together, children. Don't you get weary. Let us walk together on a common agenda. Sprayed in black, beaten to a pulp, and this man sai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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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we must be the light. Los Angeles must lead. We must remember those who are lost. We must celebrate those that are here. And we must say, 네, 이번 4.29 폭동 25주년 행사는 다채로웠던 가운데 시너지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획이 됐습니다. 데이빗 류 LA 시의원이 제안하고 LA 한인회의 주관하에 행사들을 조율해 4.29 폭동을 재조명하고 미래를 열기 위한 준비의 장이 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이번 행사의 의미를 뒤돌아봤습니다. 4.29 폭동 25주년 행사를 제안한 데이빗 류 LA 시의원. 류 시의원은 한인 1세들이 겪은 아픔의 상처를 이젠 우리 세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디어를 내 LA 한인회를 중심으로 행사를 조율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손 잡으면서 흑인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라티노 커뮤니티, 백인 커뮤니티 다 손 잡으면서 같이 어떻게 이런 문제 없게, 이런 문제 없으려면 우리 더 같이 일해야 되고 더 같이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런 행사 하는 게 되게 좋고 오늘 보이기도 많이 좋습니다. LA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은 4.29 폭동 25주년 준비위원회를 만들어 행사가 서로 겹치지 않고 다양한 행사들을 통해 커뮤니티 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수순을 거침으로 해서 우리 두 커뮤니티가 마음을 터놓고 같이 일하게 되는 그런 그 great beginning, 새로운 도약, 그러니까 시작을 약속하는 날이어서 정말로 기쁘고 그동안에 우리가 힘들었고 또 애도 많이 썼지만은 정말 기쁜 날입니다. LA 한인사회 행사 중 마지막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KCCD의 이매빈 회장은 인종, 커뮤니티 간 벽을 허물기 위해 다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랑이라는 주제로 합창을 준비하는 등 함께 만들어가야 할 세상에 대한 진지한 대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사는 물론이지만 그 후에도 오랜 좋은 친구 릴레이션십을 만드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로 여러 유태인들이나 흑인, 라티노 또 백인 커뮤니티에서 정말로 많이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이 행사에 단합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4.29 폭동 25주년은 라디오 코리아 RK 미디어 그룹에게도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시간으로 25주년 공식 행사를 통해서 RK 미디어 그룹이 4.29 폭동 당시 미디어로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낸 것에 대한 인정식도 이루어졌습니다. 흑인 커뮤니티 또 스페니시 커뮤니티 우리 모든 타 커뮤니티와의 그런 그 유니티 하나의 통일 그 긴밀한 그런 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미디어 매체로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29 폭동 25주년 행사를 통해서 LA를 구성하고 있는 인종, 커뮤니티 간 화합의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움직임을 새로운 미래를 여는 시발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 296일 남았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은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가리왕산에서 환경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야생화 우리꽃 보기 행사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남원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저탄소 올림픽, 온실가스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추구하며 경기장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자연을 회복하는 생태보건 추진단이 구성됩니다. 동부지방산림청 평창 구기림관리소는 평창 지역의 명산인 가리왕산 일대에서 이곳 한국 시간 4월 28일부터 2일간 320여 명이 참여해 야생화가 활짝 핀 숲속에서 올림픽 성공 기원 우리꽃 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지금 가리왕산 자락에 만개해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야생화를 일반 국민들한테 소개를 하고 다음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야생화 군락지를 탐방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2월달에 동계올림픽 참가자들은 가리왕산에서 피어나는 우리꽃을 감상하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너무 환상적이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야생화들을 또 이렇게 군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기농을 했는데 2004년도에 와서 지금 동계올림픽을 맞이하는 손님 접대 준비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와 주세요.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 가리왕산은 태고적 자연을 온전히 간직한 곳입니다.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가리왕산이 힐링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창에서 RKTV 뉴스 남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상황이라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그와 함께 만나는 것이 적절하다면 나는 전적으로 영광스럽게 기꺼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말해 적절한 상황 아래라면 내가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나는 적절한 상황 아래선 그와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긴급 뉴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의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이 먼저 북한의 행동 변화를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조건부 정상회담임을 설명했습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적절한 상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에선 많은 조건들이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즉각 중단되는 것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직전 버락 오바마 정부의 흔적 지우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엔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가 주도했던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을 폐기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소니 퍼듀 농무장관은 오늘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에 따른 현행 기준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는 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교 급식에서 염분을 추가로 감축하는 조항을 최소한 3년간 미루고 모든 곡물을 통밀 등 정제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0년 도입된 현행 학교 건강식단 급식법은 학교 급식에 과일과 채소,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곡식을 포함하고 지방과 염분을 줄이는 등 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으로 미셸 여사가 소아 비만 예방 캠페인인 Let's Move 운동의 후원자이자 건강식당 옹호자를 자처하며 이 법의 전파를 주도해왔습니다. 샌디에고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어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범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ABC 방송 샌디에고 유니온 트리뷴에 따르면 총격 사건은 어제 저녁 6시쯤 샌디에고 대학 인근 라호야 크로스로즈 아파트 컴플렉스의 수영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49살 백인 남성 피터 셸리스는 고성능 권총으로 수영장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 마구 총격을 가해 여성 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했습니다.
사상자는 모두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사건 당시 수영장에는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고 3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인종 문제가 총격의 원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자동차 수리공으로 재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목격자들은 현장에서는 30발가량의 총성이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다저 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홈 경기에 선발 등판해 5.1이닝 동안 안타 3개, 볼넷 3개, 삼진 9개, 1실점으로 팀의 5대3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류현진이 승리 투수로 등극한 건 지난 2014년 9월 샌디에고 파드리스 전 선발 이후 무려 973일 만입니다. 류현진은 교체 뒤 무난히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필리스의 추격은 끈질겼습니다. 9회 초 투아웃 상황에서 필리스의 러프가 중전 안타로 출루한 데 이어 오드벨 에레라가 다저스 투수 그랜트 데이턴을 상대로 중앙 담장을 넘어가는 2점 홈런으로 2점 차로 따라붙었습니다. LA 다저스는 즉시 마무리 켄리 젠신을 마운드에 올렸고 젠신은 에르난데스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류현진의 시즌 첫 승을 지켜냈습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위탁 아동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둥지찾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둥지찾기 설명회는 오는 5월 2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리고 위탁가정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자격 조건과 필요한 교육과정,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아이가 머물 수 있는 방을 제공할 수 있고 안정적인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위탁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인 둥지찾기 프로그램 매니저는 2017년부터 36시간이었던 교육과정이 20시간으로 줄어들어 위탁과정 절차가 간소화되었다며 가정의 달을 맞아 열리는 둥지찾기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LA 카운티에는 평균 3만 5천 명의 아이들이 친부모와 살 수 없어 아동보호국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 중 아시아는 680여 명, 한국계는 60에서 1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회와 KAC가 연방하원과 LA시 선거에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한미연합회는 오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월 6일 LA시 선거와 6월 6일 34지구 연방하원 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간에 걸쳐 주말인 오는 6일과 7일, 13일과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갤러리아 마켓, 한남체인, 노인센터 그리고 마당몰에서 한인 유권자들의 등록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KAC는 설명했습니다. KAC 방준영 사무국장은 한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우리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기 위해서는 선거에 신중하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KAC를 비롯해 3.1 여성동지회,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 재미 한인 유권자협회, LA 북부 한인회, 노인센터 등이 참여합니다. 뉴욕주와 미주리 그리고 서부 캔사스 일대가 악천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주리에서는 강이 범람해 곳곳에 도로가 통행 차단됐고 특히 인터스테이트 44번 고속도로는 57마일 구간이 폐쇄됐습니다. 미주리에는 지난 주말 무려 1피트의 강수량을 기록해 피해가 컸으며 폭우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뉴욕주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 레이크 온타리오 인근 지역 수백 채의 가옥이 침수됐습니다. 캔사스 서부와 네브라스카 일부 지역엔 폭설이 내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터스테이트 70번 하이웨이는 폭설로 차량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지금 어딘가에 살고 계시죠?
개인 주택일 수도 있고요. 또 아파트에 살고 계실 수도 있는데 또 내 집에 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내가 만일 주택 소유주라면 언젠가 내 집을 세주면서 랜로드가 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세입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 얘기는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임대 문제, 법적 보호장치 없나? 오늘의 주제입니다. What? You put your car by my window! My fucking You're like staying here, you! How? How? Why are you hitting me, lady? You have no right to be storming in us! I can get them. 네, 김혜정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그 라디오 코리아 뉴스에서도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랜로드와 테넌트,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죠? 네, 맞습니다. 관련 제보 전화 굉장히 많이들 들어오는데요. 이 한인 김모 씨가 LA 다운타운 콘도에 이 집주인의 렌트를 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이 플러밍 문제로 집에 물이 새면서 곰팡이로 굉장히 불편을 겪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콘도 주인 이모 씨에게 이를 알리고 고쳐달라고 했는데 수개월째 이게 고쳐지지가 않았고요. 이 차일피일 주인이 미루면서 약속 기한을 넘겨서 결국에는 이 김 씨가 병원을 찾아 건강진단서를 받은 후에 이를 현재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한인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 한인타운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 바퀴벌레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지먼트사에 이 패스트 컨트롤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계속 요구를 했지만 무시를 당해서 현재 이제 주택 문제 분쟁 조정센터라는 곳에 이를 의뢰해서 현재 문제 해결을 이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인 세입자들이 콘도나 아파트 같은 데에 살면서 이 건물주와 간 이런 시설 수리를 둘러싸고 분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분쟁 조정센터라는 그런 센터를 이용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이제 소송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뭐 갑과 을의 관계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LA시가 이번에 테넌트, 세입자를 보호하는 어떤 조례안을 내놓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LA 시정부가 최근에 시의회에 세입자 희롱 방지 조례안 이런 걸 내놨는데요. 네. 이 영어로는 Tenant Harassment Ordinance라고 합니다. 아, 거기도 우리가 이제 뭐 희롱하면 뭐 Sexual Harassment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데 그게 그 단어가 거기도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Tenant Harassment Ordinance인데요. 이게 최근에 LA 시의회에 이제 제안이 됐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요, 렌트 인상을 노리고 현재 세입자 들을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쫓아서 이 공시를 만들려는 그런 주택 소유주들을 단속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렌트용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이 악의적인 집 주인들이 세입자가 살기 힘든 환경을 진짜로 고의적으로 만들어서 세입자 스스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조금 전 언급했듯이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을 보수해주지 않고요. 한없이 미루거나 뭐 세탁기나 냉장고 같이 그 집 안에 들어있는 이런 부대 시설들을 일부러 없애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랜로드, 그 집주인 되시는 분들의 소위 말하는 이런 꼼수,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겁니까? 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이 렌트 컨트롤 아파트라고 해도요, 이 렌트 인상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기존 세입자에만 한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빈 아파트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는 집주인이 얼마든지 렌트를 새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부도덕한 집주인들은 이를 노려서 이 장기간 오랫동안 거주해온 세입자들을 내쫓고 이제 렌트비를 한층 또 올려서 새로운 세입자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 LA 시의회에 이 14지구 호세후이자 시의원이 새롭게 내놓은 법안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이 LA시에서 이번에 새로 낸 이 법안은요, 이 1990년대부터 산타모니카 시에서 시행 중인 법안이 모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타모니카 같은 경우에는요, 세입자 보호기관에 이런 테넌트들의 불만이 접수가 됐을 경우에 시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그 아파트나 콘도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집주인에게 최대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기존에는 이렇게 세입자를 보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법적 장치가 전무했었나요? 이렇게 이 분쟁 발생 때 건물주 또는 주택 소유주가 세입자의 수리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 또 특정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요. 이 시정부가 해당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렌트를 대신 맡아서 해주는 이런 렌트 어크로스 어카운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에 따르면 이 세입자들의 건물 안전 또는 이 건물 주변 주거 환경 개선 요청을 건물주가 계속 무시하는 경우에요. 이 신고가 접수가 되면 일단 시정부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내에도 이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렌트 어크로스 어카운트 프로그램에 그 집주인을 강제적으로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 적용을 받는 주택 또는 아파트 세입자가 렌트비는 이제 시정부가 개설한 이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건물주는 문제점이 시정이 될 때까지 이 렌트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부가 이 조사를 해서 통과를 할 때까지 모든 돈은 시정부가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사 비용까지 물어줘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한인 건물주들 같은 경우에 이 프로그램을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다가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좀 악용을 해서 이사 비용을 좀 과다 청구하는 그런 사례들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LAC가 추진하고 있다는 조례안 Tenant Harassment Ordinance, 세입자 희롱 방지법. 네. 찬반은 없습니까? 뭐 집주인들은 생각하시겠지만 반대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조례가 명시한 이런 집주인으로서의 책임 방기 부분은 이미 이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거에 대한 제한적인 법적 장치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안이 또 필요하느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랜드로드들에 대한 역차별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찬성론자들은 요즘에 뭐 심각한 주택난을 겪으면서 렌트비 굉장히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렌트비도 올라가서 현재 공급자 위주의 주택시장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호하는 정책이 더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 세입자 희롱 방지 조례안, 이 Tenant Harassment Ordinance는 다음 달 초부터 LAC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주목됩니다. 자, 앞서 김혜정 기자가 Tenant Harassment Ordinance, 세입자 희롱 방지법을 설명했습니다만은 이 harassment, 이게 사실 괴롭히다, 애먹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애먹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애먹이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테넌트, 즉 세입자의 입장을 위주로 이 법적 보호 장치를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혜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고 또 미국에서는 머더스데이가 있죠. 네, 5월 한 달은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RK9 뉴스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